왜 구속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착하시고 평범한 일반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죄인인데, 내가 이미 잘못을 했는데 깜빵에 가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나오고 나오지 않는가는 사실은 당신이 죄를 졌는가 죄를 짓지 않는가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만약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분께서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절차를 밟고 계신다면, 혹은 밟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신다 그러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형사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요, 가장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구속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아주 기초적인 상황들을 이해를 못 하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가 그냥 영장에 발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평범한 일반인들이셨고, 사실은 내가 쇠고랑을 찰 것이다, 아니면 깜빵에 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거의 못하신 일반인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당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에 대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무언가를 쌓아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당신의 변호사가 옆에 있다 그러면 그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방어를 하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변호사들의 조력이나 조언 상담들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받는 것도 서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형사적으로 잘못하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처벌을 받으시거나 죄를 달게 받으셔야겠죠. 그런데 그 죄를 달게 받는 것들이 반드시 구속돼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착하시고 평범한 일반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죄인인데, 내가 이미 잘못을 했는데 깜빵에 가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자포자기 심정으로 조사에 임하시게 되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다가 덜커덕 영장 실질심사 단계로 돌입이 되었을 때, 아마도 현재 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국선 변호사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 물리적인 한계, 미리 만나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고작 영장 실질심사 직전에 한 10분, 20분 정도 사건을 보고 어떠한 정보들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아니면 수사적인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성범죄는 이렇게 하세요, 사기죄는 이렇게 하세요, 뭐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여가지고 그 누구도 말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나오고 나오지 않는가는 사실은 당신이 죄를 졌는가 죄를 짓지 않는가도 무관합니다. 범죄의 상당성, 중대성 이런 요건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자고요. 대신에 정말로 구속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결국에는 도주우려, 증거인멸, 주거부정, 이런 사소한 것들입니다. 당신께서 이 영상을 보고 그것만 알고 가시더라도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당신께서 재판장님을 만나실 겁니다. 만나셔가지고 재판장님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인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민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는 본인의 주소조차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 집에 없다라고 수사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사관이 보고를 하고 잘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당황을 하시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집에 머무르는데 그 당시에 수사관이 오셨을 때는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만나뵙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도주 우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일정한 주거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평범하게 일상을 하고 있었다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관님께서 뭐 그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가지 기록들에 남겨놨다고 하더라도 실제 있는 사실이 그대로 내가 그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 때문에 잠깐 다른 곳으로 옮겨놨지만 일정한 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분명하고 단호하고 겸손되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 긴장하시기 때문에 변명을 막 시작을 해버리십니다.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영장을 치는 경우에 영장을 칠 만한 사유들이 정당하게 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요. 수사기관에서 전화 연락 몇 번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데 그 주소지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만으로 해가지고 마치 도주한 것처럼 기록에 남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온다 그래서 전화가 왔을 때 그게 제대로 응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화 자체가 혹시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아니면은 뭐 휴대전화기가 분실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정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해드린다 그러면 만약에 수사기관의 정당한 통지를 받으셨다 그러면 여유가 안 되셔가지고 변호사 선임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들은 무료로 정말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상담을 하시고요. 그들의 조언을 따라가지고 조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좀 무섭고 겁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수사기관의 연락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셔가지고 구속돼 버리면 그 이후에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범위까지는 정당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확보한 증거들은 훼손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들에 대해 가지고 분명하게 증명을 한다 그러면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도 굉장히 낮을 수가 있어요. 고소인 내지는 피해자가 아는 지인 사이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가지고 회유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당신께서 휴대폰이라든지 중요한 증거들을 분실을 하셨는데 그 분실했다는 것들을 일부러 숨겼다라고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나 억울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질문들은 이렇게 했고 수사기관에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점들. 지금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와는 별개의 다른 증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에 대해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구속되면 안 됩니다 라고 오히려 역공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렇습니다. 당신께서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조사받으시고 재판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후에 형사 절차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불이익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들을 명심하셔 가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요 세 가지 점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태도를 겸손되지만 당당하게 분명하게 진술하시는 것만으로도 당신께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